신부체험TV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제 화폐상습진의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의 발생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으려고 하면 항시 심부온도 37도를 유지해 주셔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심부온도와 피부온도의 상관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심부온도가 올라갈 때 피부온도는 내려간다. 심부온도가 내려갈 때 피부온도가 올라가면서 다양한 염증이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표면 장력, 온도 변형과의 상관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왜 피부가 윤기가 되는지, 돌출 비대, 또 정식이 왜 되는지, 바로 그것은 조직의 온도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표면 장력은 약해지고 억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다양한 윤기성의 증상들이 생길 수 있다. 자, 수포, 농포 왜 발생하는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심부 온도가 장기간 내려가게 되면 그 인체의 생리적, 병리적인 변화가 생기는데 네 가지로 요약을 해드렸죠. 하나는 심부 온도가 내려갈 경우 피부 온도가 올라가게 된다. 표면 장력은 약해지고 억력이 강해진다. 또 모공이 닫히게 된다. 모공이 닫힘을 해서 우리가 열 에너지는 어느 한쪽으로 쏠리게 된다고 그랬죠. 그때 또 피부 온도가 올라가서 염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땀의 분비가 줄어들면서 무한증이 되거나 또 국소 다한증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질병 발생의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세포가 손상을 받고 나서 우리가 심부 온도가 내려가고 또 표면 장력은 약해지고 억력은 강해지고 피부 온도는 상승하게 되고 또 모공은 닫히고 땀의 분비가 줄어드는 과정이 반복적이고 장기화됐을 때 병적인 변화를 일으키면서 다양한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은 그러면은 이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에 있어서의 임상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의 순서는 이 화폐상습진의 발생 원인, 또 발생 기전, 궁금증 풀이, 화폐상습진의 다양한 증상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또 궁금한 점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화폐상습진의 3대 치료 원칙, 또 4대 치료 방법, 치료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차근차근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폐상습진의 발생 원인입니다. 자, 대체적으로 서양의학에 있어서는 이 화폐상습진을 세균과 바이러스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러한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인이 개입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심부 온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은 수백만 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 부분도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심부 온도의 저하를 일으키는 요인들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기생충, 곤충 다 포함이 될 수도 있고요. 자, 그 이외에도 이 환경 여건, 온도, 습도, 압력, 공기, 산소, 질소, 기거 상태, 생활, 습관 등에 따라서도 심부 온도에 다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저산소증이 생기는 순간 미토콘드리아에서의 ATP의 합성의 장애가 바로 생겨버립니다. 그럼 심부 온도는 그대로 내려가게 되겠죠? 자, 이 이외에도 내인, 우리가 물도 찬물을 먹는 순간 심부 온도는 그대로 내려가게 되고요. 그리고 다양한 음식물 중에서 가공 음식들, 보존제, 항산화제, 방부제, 다양한 식품 첨가물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물질들을 우리가 섭취했을 경우에는 세포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우리가 음식이 썩지 않는 음식을 먹는 순간 내 몸에서 열이 발생 안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심부 온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원을 할 경우에는 제가 좀 자세한 강의를 더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화폐상습진의 심부 온도를 떨어뜨리는 요인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화폐상습진의 발생 기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자, 다양한 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세포의 손상을 일으키는 요인들에 의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접하게 되는 거죠. 저산소증, 또 음식물의 점도, 경도, 산도, 표면적
등에 따라서 세포는 이 손상을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포가 손상을 받는 순간 세포 내 작은 기관인 미토콘드리아에서의 ATP의 합성에 장애가 생기고요. 그때 열 에너지 발생량이 줄어들게 된다. 바로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 심부 온도가 내려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심부 온도가 내려가면 체온 조절 중추 시상하부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체온을 빨리 정상화시켜라 라는 명령을 내리게 된다. 바로 그때 제일 먼저 모공을 닫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공이 닫힐 때는 손발끝에서 모공을 닫아버린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모공이 닫힐 때는 다양한 피부 건조, 균열, 태서나 각질, 비듬, 인슬과 같은 건조성에 탈락성의 증상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자, 이건 너무나 쉽잖아요. 그리고 피부의 수분 공급량이 줄어들 때 각질과 각질 사이의 점착성이 줄어들죠. 그럼 체 바깥층에 있는 각질 세포는 떨어져 나갈 때 각질, 인설, 비듬과 같은 탈락성의 증상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자, 모공이 닫힌 이후에 우리는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는데 그 열 에너지가 원활하게 방출이 안 되죠. 자, 그러면 열이 방출이 안 되면 강제적으로 열을 빼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그때 가려움증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려움증. 왜 가려움증이 발생하는지 이제 이해하셔야 됩니다. 모공이 닫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화폐상 섭진에 있어서 가려움증 엄청 생깁니다. 자, 그럼 왜 생기느냐요? 아토피도 가려움증이 생기고 화폐상 섭진도 가려움증이 생긴단 말이죠. 자, 그러면 뭐 세균이 달라서 가려움증이 그러면 각각에 생기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고요. 제가 바라볼 때는 아토피든 화폐상 섭진이든 심부 온도가 둘 다 내려간 질병이다. 그때 모공이 닫혀서 열이 방출이 안 돼서 가려움증이 생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열 에너지가 방출에 곤란이 생기게 되면은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과도하게 쏠리게 되죠. 그 쏠린 부위에 피부 온도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표면 장력은 약해지고 응력은 강해진다 그랬죠. 자, 피부 온도의 상승은 염증이죠. 염증, 인플라메이션. 자, 이때 서양의학에서는 다양한 염증성 매개 물질이 생긴다고 해서 그 매개 물질을 억제하는 약을 쓰게 되겠죠. 뭐 대표적인 게 스테로이드 제제가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억제할 때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까지 억제를 해버리면 피부 온도, 심부 온도 둘 다 내려가 버리는 거죠. 심부 온도가 내려가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모공은 더 닫히기 때문에. 모공이 닫힌 이후에는 열 에너지에 쏠리면 더 심해지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가 없고 대증 치료만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나 이 염증도 심부 온도가 내려가서 피부 온도가 올라가서 생긴 거다라고 이야기를 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염증의 형태가 동전 모양의 발진이 생긴다. 그 환부에 있어서의 발적, 따가움, 화끈거림, 심한 경우는 통증, 만성화되면 색소 침착, 또 모세혈관 확장증과 같은 이러한 다양한 증상들이 생길 때 우리는 뭐다? 화폐상 섭진으로 진단을 내리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화폐상 섭진, 화폐 모양의 염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왜 염증이 발생했는지를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화폐상 섭진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려면 우리는 이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춰야 되겠고 닫혀져 있는 모공은 열어야 되겠고 낮아져 있는 심부 온도는 올려야 된다라는 게 저의 화폐상 섭진의 치료의 3대 원칙입니다. 반대로 피부 온도가 높다고 심부 온도, 피부 온도 둘 다 내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십사라는 부탁이죠. 그러면은 이 다양한 화폐상 섭진에 제가 바라보는 이 변정 시치, 정상을 보고 치료의 방법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이스를 보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분은 45세의 남성이고요. 4년 전에 발생했습니다. 자, 로컬 피부과에서 섭진으로 진단을 받았고 치료를 해오다가 치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았으나 이때도 또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한의원으로 내원을 한 거죠. 자, 내원을 하게 되면 다양한 이제 설문조사를 하게 되고 그 환자분들의 습관, 또 생활 습관, 환경,
주변 환경 요인들을 다 파악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좀 특징적인 것은 술, 담배를 좀 하게 됐고요. 또 아침 식사는 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수년째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건강보조식품 비타민 C, D를 좀 복용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크릴 오일이나 오메가3 이런 것을 하루에 꼭 챙겨 먹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분은 다양하게 이러한데 화폐상 섭진을 보이고 있죠. 이러한 환부에서의 발진이 생기고 있고요. 또 가려움증이 있고, 여기에 피지 분비라든지 가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피들이 있는데 이러한 염증들은 왜 발생했느냐 이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환부를 잘 보시면 이 정상적인 피부와 이 부위는 온도가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환부의 피부 온도가 많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자, 피부 온도의 상승은 표면 장력의 약화와 응력의 강화를 초래하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쪽에 병소를 만져보면은 볼록하게 튀어나왔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심한 경우는 발진이 되는 거죠. 따갑고 화끈거리고. 그렇다면은 이분은 왜 심부 온도가 내려갔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런 약물에 의해서도 심부 온도가 내려갈 수 있지만요. 그 이전에 생활하는 과정 속에 있어서 술, 담배도 심부 온도를 많이 내리게 됩니다. 담배는 일산화탄소 중독에 걸려서 심부 온도가 내려가게 되고요. 술은 pH가 낮습니다. pH가 낮아지면 조직 내로의 산소 공급량이 줄어듭니다. 그때 또 산화량이 줄어들고 열 발생량이 줄어들어서 심부 온도가 내려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또 장기간 아침 식사를 안 해버리면 그는 열 에너지원이 내 몸속으로 공급이 안 된 거죠. 그래서 당연히 또 심부 온도가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가 요즘에 건강보조식품을 많이 드시고 있는데 비타민 CD 같은 경우도 항산화작용이 굉장히 강합니다. 항산화작용, 산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럼 산화가 안 되면 분해가 안 되고 분해가 안 되면은 열 발생이 안 되는 거죠. 열 발생이 안 되는 계속 건강보조식품을 먹었으니 내 몸속 온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오일, 크릴 오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메가3. 불포화 지방산 100%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불포화 지방산도 잘 내 몸에서 녹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또 포화 지방산도 미세하게 있는데 포화 지방산은 내 몸에서 절대로 또 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분해가 안 될 때 산화가 안 되고 열 발생량이 줄어들어서 심부 온도는 내려갈 수 있다. 자, 심부 온도가 내려가면 당연히 모공은 닫히고 어느 한쪽으로 마찰이면 하는 쪽으로 열이 쏠리게 되겠죠. 그때 피부 온도는 강력하게 올라가게 되고요. 그때 피부에 발직, 따가움, 화끈거림, 심한 경우는 통증까지 나타나고 수포, 농포와 같은 조직의 변형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현미경을 바라보면 극세포증과 해면화 현상, 부종도 생길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러한 다양한 염증성의 또 동전 모양의 염증이 생길 때 우리는 화폐상 섭진으로 진단을 내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케이스를 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심부 온도가 내려갔다라고 진단을 내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 환부에 있어서의 딱지가 많이 앉아 있죠. 자, 이분도 41세 여성인데요. 3년 됐고요. 술을 먹고 난 다음 날 염증이 발생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치료받다가 도저히 안 되어서 별 효과도 없어서 내원 상태에서의 이 증상입니다. 생리통이 심해서 진통제를 복용하고 있었고 또 불면증으로 또 불면증 약도 간헐적으로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분도 마찬가지로 심부 온도가 내려가서 피부 온도가 올라가서 염증이 발생했다라고 보는 건데요. 술을 먹는 행위도 심부 온도가 내려간다 그랬죠. pH가 낮아져서 몸이 산성화될 때 산소 공급량이 조직 내로 들어가는 그 양이 줄어들게 된다. 산소의 포화도가 줄어들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때 산화력이 떨어져서 산화량이 떨어져서 심부 온도가 내려간다라는 거고요. 자, 이 이외에도 우리가
생리통약도 신부온도, 피부온도 둘 다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불면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약물에 의해서 신부온도가 내려가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뭐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분은 다양한 또 정상 신부온도를 낮추는 요인들이 너무나 많은데 좀 특별히 제가 몇 가지만 좀 적은 겁니다. 그래서 이분 또한 신부온도가 내려가서 피부온도가 올라가서 염증이 된 상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을 저희들은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우리가 변정시치를 해서 정확한 치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화폐상습진을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이렇게 치료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피부의 변화인데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환부가 이 화폐상습진을 보이고 있고요. 치료 전에는 이런 동전 모양을 보이고 있다가 치료 이제 1개월 후에는 이 화폐상의 모양이 점점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가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자, 3개월 후에도 계속 더 퍼지면서 피부색이 좀 옅어지게 되죠. 자, 4개월째도 점점 이 경계선이 자꾸 줄어들게 되고 하나의 융합되는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치료 6개월째는 대체적으로 다 경계선도 없어지고 이 부위나 이 부위의 온도가 일정해져서 색의 차이가 색소 침착도 많이 줄어든 상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변화 양상을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화폐상습진에 대한 다양한 증상들에 대한 궁금증을 한번 살펴보죠. 자, 왜 동전 모양의 발진이 되는 건가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세균과 바이러스의 정식의 모양에 따라서 이 동전 모양이 된 것이 아니라 신분도가 내려가면서 모공이 닫히면서 열 에너지가 어느 한쪽으로 많이 쏠리게 됐죠. 열 에너지가 그 쏠리는 부위에 중첩 교차되는 그 지점이 방사선 모양으로 열 에너지는 입자와 파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작은 구진, 발진의 형태로 되었다가 점점 방사선 모양으로 염증이 퍼지는 형태가 됩니다. 바로 그때 동전 모양이 되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종, 수포, 농포 등이 왜 발생하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피부온도가 올라가면서 표면 장력은 약해지고 응력이 강해지는 거죠. 그때 밀어내는 힘에 의해서 조직은 부풀어 오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 피부가 따갑고 왜 화끈거리느냐? 바로 피부 온도가 올라가서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세균과 바이러스가 정식한다고 그 조직이 환부가 따갑고 화끈거립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피부 온도가 올라가서 그 조직에 열을 받아서 화끈거리고 따끔거린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화폐상습진에 있어서의 가려움증은 또 왜 동반되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모공이 다쳤다. 모공이 다치니까 열이 방출이 안 된다. 그때 강제적으로 열을 빼내기 위해서 가려움증이 발생했다라는 이야기죠. 자, 염증 후에 과색소 침착증과 저색소 침착증이 왜 되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과색소 침착증은 쉽습니다.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발진이 되고 그 이후에 색소 침착이 되는 거죠. 색소 침착이 될 때 검게 되는 경우 그때는 과색소 침착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온도가 너무 올라가서 우리가 멜라닌 세포가 손상을 받게 됩니다. 그때 또 저색소성 조직이 하얗게 변하게 되는데 그때는 저색소성으로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피부 건조, 균열, 태서나, 인설, 각질 등은 왜 생기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모공이 다쳤다라는 거죠. 왜? 신부온도가 내려가니까. 모공이 다치면 피부로의 수분 공급량이 줄어드니까 피부는 건조, 균열, 태선화가 되는 거고요. 각질과 각질 사이의 점착성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각질이 떨어져 나갈 때 탈락성의 인설, 각질, 비듬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화폐상습진의 다양한 증상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궁금증이 확 풀리시죠? 세균과 바이러스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절대로 이러한 증상들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음에는 화폐상습진의 3대 치료 원칙, 정말 중요하겠죠. 어떻게 습진을 치료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화폐상습진의 발생 기전에 있어서도 잠시 언급을 해드렸는데 우리는 반드시 이 세 가지를 준수하면서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낮아져 있는 신부온도는 반드시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춰야 됩니다.
자, 피부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를 강제적으로 억제를 시키면 됩니까? 절대로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바로 그때 심부 온도까지 내려가게 된다. 그리고 심부 온도가 내려가면 모공은 더 다치기 때문에 절대로 강제적으로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를 억제하지 말아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닫혀져 있는 모공은 열어서 열 에너지를 전신으로 골고루 분산, 방출시키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만이 어느 한쪽으로 열이 안 쏠리게 되겠죠.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안 쏠릴 때 열 에너지는 골고루 분산이 될 수 있다. 그때 피부에서의 온도의 편차가 줄어들면서 색깔의 차이가 사라지게 된다. 색소 침착, 과색소 침착증, 저색소 침착증도 치료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화폐상 섭진의 3대 치료 원칙, 심부 온도 올리고 피부 온도는 낮추고 모공은 열어라입니다. 자, 그리고 화폐상 섭진의 4대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심부 온도 올리고 피부 온도 낮추고 모공을 열어주는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약물요법이 있고 또 생활요법, 식이요법, 운동요법이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약물요법은 제가 이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어서 다양한 약물을 쓰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심부 온도를 올려주는 온중산안지제를 쓰게 되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건강이다, 세신이다 이런 약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파란 해표지제, 모공을 열어서 열을 분산시켜주는 약제죠. 갈건, 총백 이런 것들을 쓰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청열 해독지제를 써서 염증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치오라든지 또 대황이라든지 치자라든지 이러한 약제들을 쓰게 됩니다. 청열 해독지제, 발한 해표지제, 온중산안지제를 써서 전신으로 심부 온도는 올리고 또 피부 온도는 낮추고 모공을 열어서 전신으로 열 에너지를 분산, 방출시켜주는 치료를 24시간 내내 이렇게 작동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요. 자, 그 이외에도 이제 약효를 증강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또 식이요법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하루 세 끼를 꼭 먹는 거, 또 야채를 많이 드시되 되도록이면 익혀서 먹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국도 좀 많이 먹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맵고 좀 짭조름하게 드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진 음식 피하고 또 특히 pH가 낮은 음식, 매실, 엑기스, 또 묵은지 이런 것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활요법인데요. 항시 집안은 따뜻한 게 좋습니다. 여름철에는 뭐 큰 문제가 없겠지만 그래도 여름철에 또 주의해야 될 것은 좀 에어컨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옷은 좀 충분히 따뜻하게 입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침과 기상 시간은 좀 일정하게 딱 정해서 일어나고 또 자고 하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그럴 때만이 좀 덜 피곤합니다. 그리고 치료 기간에는 장거리 여행을 삼가해서 스트레스를 좀 덜 받도록 하셔야 됩니다. 몸을 좀 편안하게 하면서 치료하시는 게 좋고요. 이불은 좀 두텁게 덮고 자는 게 좋습니다. 여름철에도 되도록이면 너무 얇은 이불 덮고 주무시지 마시고 얇은 시트와 적절한 이불을 덮고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4대 요법 중에서 마지막인데 운동요법입니다. 운동은 뭐 하시는 게 좋습니다. 땀을 좀 많이 내주시는 게 좋고요. 다만 우리가 수영이나 스킨스쿠버 같은 경우는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운동하고 나서 우리가 샤워를 하는데 되도록이면 찬물 하지 마시고요. 좀 따뜻한 물로 해서 빨리 심부 온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행위를 하시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화폐상 섭진 치료 시 주의사항인데요. 3대 치료 원칙에 위배되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피부 온도를 높이는 행위들이 있는데요. 찜질방, 사우나, 마사지, 레이저 치료 이런 거는 좀 외부에서 열을 가하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외부에서 열을 가하면 심부 온도는 올라갈 수 있겠지만 피부 온도가 올라가는 것은 저는 원치 않습니다.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표면 장력은 약해지고 응력은 강해지겠죠. 그때 염증은 더 심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심부 온도는 낮추지 말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찬물, 가공 음식, 또 심부 온도를 떨어뜨리는 약물들, 또 pH가 낮은 과일들 이것도 상당히 치료 기간에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모공을 닫는 행위죠. 보습제나 오일을 많이 쓰게 되는데 피부가 건조하다고요. 하지만 저희 치료는 모공을 열어서 피부로의 수분 공급량을 많게 해주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꾸 보습제를 쓰게 되면 모공이 닫히기 때문에 열은 어느 한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그때 염증은 더 심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러한 치료 시 주의사항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하나 피할 거는 피해가면서 치료를 할 때 치료 기간이 완전히 단축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화폐상 습진의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에 있어서의 임상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화폐상 습진이 발생했는지, 자, 심부온도 저하라고 했죠. 또 다양한 증상들은 왜 발생했는지, 피부 온도가 상승이 되면서 표면 장력은 약해지고 응력이 강해지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융기, 돌출, 비대, 팽창 같은 다양한 증상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좀 이해해 주시고요. 화폐상습진은 차근차근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굉장히 치료가 쉽습니다. 그래서 치료의 3대 치료 원칙은 꼭 또 이해해 주셔야 되겠죠. 심부온도 올리고 피부온도 낮추고 모공은 열어서 열 에너지를 전신으로 골고루 분산 방출시키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기존의 서양의학적인 관점과 제가 20년 전에 개발한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의 치료 방법은 상당히 다릅니다. 그리고 또 생활 속에서 대처하는 또 주의해야 될 사항들도 너무나 다릅니다. 하지만 좀 마음을 열고 저의 치료 방법을 한번 따라해 보신다라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자, 아무쪼록 화폐상습진 환자분들 빨리 완쾌하시고요.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시면서 또 다음 강의에는 새로운 내용으로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